083. 사업가들은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돈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기는 급여 생활자에게 알맞은 사기꾼이 붙고 10억 부자에게는 10억짜리 사기꾼, 100억 부자에게는 100억짜리 사기꾼이 붙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금액이 커지면 전혀 사기꾼이라고 짐작하지 못할 만큼 화려한 과거와 직업과 직장과 직책을 갖는 차이가 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유대계 대학 이사장, 미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투자를 해 자수성가한 인물. 각종 자선활동으로 매년 막대한 양의 기부금을 여러 단체에 지원했고,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 5억 달러를 암 연구에 지원했던 인물과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범은 동일 인물인 버나드 메이도프다. 총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 85조 6,700억에 달한다. 그에게 사기를 당한 인물 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존 말코비치, 케빈 베이컨, 엘리 비젤, 뉴욕 매츠의 구단주 프레드 윌폰 같은 유명 인사가 있다. 많은 투자자가 이 사건으로 비관했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사실 부자들은 사소한 사기는 잘 당하지 않는다. 무료 나눔, 원금 보장, 급등주 안내, 중고 사기 거래, 한 달에 1억 버는 법, 모델하우스 사기, 스팸 메일, 가슴 커지는 약처럼 비상식적이고 무언가 음흉한 구석이 있는 것은 매우 잘 피해 다닌다. 그러나 부자들도 약한 구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과 부동산 관련 시장이다. 그래서 부자들이 당하는 사기는 모두 이 두 곳에서 나타난다. 부자들의 첫 번째 목표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 이상 잃지 않고 자산을 현 수준으로 보유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둘째 목적은 증식이다. 더욱더 어렵다. 결국 자산 보유와 증식에 관련해 가장 좋은 곳이 금융과 부동산이다. 이 두 가지는 정보와 공부로 성과가 나온다. 문제는 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고 공부는 너무 전문적이라 아무리 자산이 많은 부자들도 전문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기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육식 동물들이 득실거리는 들판에 혼자 남겨진 들소 신세와 같아진다. 저보다 작은 사자는 고사하고 작은 하이에나조차 당해내지 못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기꾼 중에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기꾼도 있어서 사기를 당하고도 사기당한 줄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사기꾼들은 주로 전문 직업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면 보상을 얻지만
손해를 입혔을 때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다. 실제로 사기치다 실패해도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욕만 먹을 뿐이다. 또한 이들은 본인에게 현실적 이득이 없어도 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목표를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부자들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부자가 되었다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부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까지 부동산이나 금융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금융 용어는 사전에 나오는 모든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괜한 자만심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말고 매사 물어야 한다.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한다. 당신이 모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모르고도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모르는 문장,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묻고 확인하는 습관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일이다. 모든 사기는 과한 욕심에서 나온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의 제안이라도 의심해야 한다. 내가 매일 살피고 밥을 주고 간식을 주는 고양이도 새로운 것을 주면 냄새를 맡는다. 누가 무엇을 줘도 언제나 냄새를 맡자. 084. 미국에 진출해야 국제 브랜드가 된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인터내셔널 대회가 있었다. 총 학생 수가 654명이고 한 학년에 100여 명 남짓의 학생들이 있었다. 이날은 아이들이 각자 부모 나라의 국기를 들고 전통 복장을 하고 오는 날이었다. 그날 체육관에 걸려있는 국기의 종류가 86개였다. 말 그대로 만국기였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벌어지면 참여한 나라 숫자만큼 각 나라 응원단이 만들어진다. 집집마다 자신들의 모국을 응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25% 내외, 약 4분의 1을 독점하고 있다. 유럽연합 전체를 합쳐도 미국보다 적을 때가 많다. GDP로는 전 세계에서 1위다. 2021년 10월 IMF 통계에서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 2, 3위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근소하게 거대한 수준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세계 GDP 5위 수준이다. 주 하나인 캘리포니아가 영국보다 높다.
21년 IMF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G7 6국가보다 미국이 많다. 그 나라의 물리적 힘을 알 수 있는 국방비는 2021년 기준으로 801 밀리언 달러로 2위인 중국의 3배에 달한다. 2위부터 10위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나마 21세기 들어 한국, 중국, 인도가 경쟁력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붕괴한 냉전 직후부터 21세기 초반의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와 맞먹을 때도 있다. 인구도 2022년 5월 3억 3,700만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다. 흔히 인구를 국력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선진국이라도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서유럽과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인구가 6천만 명이 늘었다. 1년에 대구광역시급의 대도시 인구가 하나씩 생긴다. 지금도 주요 도시는 이런 인구 증가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구가 많아도 여전히 영토는 인구에 비해 매우 크다. 미국보다 영토가 조금 작은 중국이 14억, 미국의 3분의 1 정도인 인도의 14억 인구에 비하면 인구 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자원도 넘쳐서 인구가 몇 배 늘어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미국 경제와 국방, 인구 수준만 봐도 미국이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 미 합중국은 1776년 건설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국가다. 미국은 법에 따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체제에 따라 통제된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이 미 헌법이라는 절대 가치 기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나라들 위에 나라를 만든 것이 미국이다. 미국의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은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런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이민자 미국 국민은 국제적인 확장을 익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미국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는 곧바로 전 세계 비즈니스로 받아들여진다. 치킨점 하나가 미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145개국에 2만 5천 개 매장을 만든 KFC가 되고 커피숍 하나가 성공하면 35,711개의 매장을 가진 스타벅스가 되는 것이다. 스타벅스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KFC가 멕시코에서 나왔다면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고 미국의 영향력이다. 만약 아이러브스쿨을 미국에서 만들었다면 지금의 페이스북일 것이다. 어떤 사업도 미국에서 성공하면 그 자체가 국제 비즈니스 가치를 가진다. 나는 한국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반드시 미국을 공략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미국적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미국적인 것은 전부 이민자 문화에서 나왔다. 결국 가장 미국적인 것은 어느 이민자가 미국에서 자신의 모국에서의 아이디어를 미국식으로 풀어냈을 때 미국적으로 변한다. 미국 음식이란 세계 어딘가 어떤 나라에서 이민 온 엄마가 만든 음식이 미국식으로 변한 것들이다. 미국은 법적으로 외국인이 차별 없이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다. 미국은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유럽이나 동양의 어떤 나라보다도 합리적이다. 서방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객에게 친절하고 고용주를 존중하는 직원들이 많은 나라다. 젊은 창업가들,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사업가들은 미국을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 세계 발판이 될 사업을 미국에서 성공시키는 꿈을 꾸기 바란다. 농담처럼 유치하게 가면 라이더의 쇼커나 바벨 2세의 요미의 만화 캐릭터를 흉내내어 세계 정복이 꿈이라는 젊은이들이 가끔 있다. 진짜 세계 정복을 하고 싶다면 미국부터 정복하라. 그러면 이미 55%를 정복한 것이다. 조 단위의 사업 목표를 말하는 허풍스러운 젊은이들은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미국부터 정복하라. 기본이 1조다. 내가 도시락으로 1조 매출을 목표하고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